지난 2달 우리 사회에 블랙홀 하나가 생겨났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떠한 중대한 의제도, 그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리도 다 삼켜버릴 만큼 강력한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서초동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다른 구호를 든 시민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구호가 뒤엉킨 이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지목하려 합니다. 검찰개혁. 검찰개혁을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온 것은 우리 현대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뭐 동원된 사람들도 아니고요. 다 엄마고 아빠고 그다음에 내 자식들도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온 거고 저도 물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돼야 되고 검사들은 스스로를 칼잡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검사하다의 검자를 칼을 배달하는 의미의 검자로 바꿔 스스로를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자루를 쥔 자와 칼 끝이 향하고 있는 자의 위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다시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칼자루를 단단히 쥔 존재였던 검찰. 그들이 이제 검찰 개혁이란 이름의 칼끝에 섰습니다. 지난 토요일 수많은 인파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바로 서울 서초동입니다. 이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곳. 3시간 뒤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11살 아이의 엄마라는 김민경 씨.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바꾸기 위해 토요일마다 거리로 나온다고 합니다. 정경심 교수님 집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인권 유린이고 그 검찰에 의해서 한 가정이 완전히 짓밟혀진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검찰공화국이 결코 아닙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 그들이 외치는 또 하나의 구호. 검찰 개혁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검찰 같은 경우가 없어요. 기소권, 또 수사권, 거기다 기소 편의주의, 퇴직하면은 정관예우. 이건 도저히 견제받지 않는, 이렇게 해서 이런 철옹성을 이번 기회에 통제를 받아라. 집회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인파는 빠르게 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인도에서 대로로 쏟아집니다. 그런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선 전혀 다른 구호가 분출됩니다.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 이들 역시 검찰을 향해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 윤석열 총장 그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검찰한테 인사권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썩 잘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개혁을 이 조국에 맡겨야 될 만큼, 조국 장관에게 맡겨야 될 만큼 그만큼 썩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검찰청 주변 8차선 도로가 촛불로 가득 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거리를 뜨겁게 밝힌 촛불. 검찰 개혁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검찰한테 우리가 힘이 너무 많습니다. 주심님 무대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모든 힘이, 모든 권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기소하고, 고속터미널 역 쪽으로 자기네들 가주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하고 영장 청구하고. 지금 정치에 관여를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도 그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한이 많고 견제가 없으면 부패하게 되고 잘못되게 힘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견제 장치가 없어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닷새 뒤. 바로 어제 광화문입니다. 촛불 집회 이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시민단체들은 예고했던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광화문부터 남대문까지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운 인파. 우리 함께 이 정부의 폭정을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집회 한편에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이어집니다. 보수 세력이 외치는 구호는 하나였습니다. 청와대로 진입하려는 시위대는 경찰과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난 윤석열 총장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재인이가 그랬잖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하라고. 윤석열이가 공정하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검찰한테 맡겨놨으면 검찰이 조사하게끔 내버려 둬야지. 뭐는 하지 마라, 뭐는 하지 마라. 엊그제까지는 그렇게 윤석열이 앞세워서 자기들이 정치검찰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칼날이 자기를 향하니까 이제 금방 또 입 바꿔서 윤석열이를 검찰개혁의 무슨 적으로 만들고, 이건 정말 적반하장이고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당시에도 온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제조하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밝힐 검사 윤석열의 이름이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2013년부터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팀장이었던 윤 총장. 이 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는 대선 관련 댓글을 게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상관의 승인 없이 규정을 위반한 수사를 했다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체포, 압수수색하는 건 승인받지 못했다? 네, 보고 드리고 검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요. 하여튼 압수수색하고 체포에는 승인 안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하지 마라 했는데 그 검사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법원에 첨부해도 할 말 없겠네요? 이건 정말 중대범죄고 이거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한 지시는.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검사 윤석열은 당시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경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국정원,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모 신문에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진원 탈당이 검사 윤석열은 이날 세간에 회자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당시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총장. 국정감사 이후 절차상 위법 사유로 징계를 받고 지방 평검사로 발령납니다. 지검장이 반대를 한 건데 사실상 권고사직으로 해석되는 좌천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검사 윤석열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된 것. 박영수 특검팀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특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후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됩니다. 후보자께서 그동안 2년 동안 적폐 수사를 통해 묻힌 그 피 영상 한번 보시죠. 변창훈 검사의 영정사진이 장례식장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수사팀의 조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검찰 신문을 앞두고 사무실에서 투신했던 사건. 고인의 시신이 운구차로 옮겨지자 유족들은 더 크게 윤 총장의 수사 방식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피 묻은 손으로 과연 일선 검사들 지휘하고 안아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그런데 조국 장관 수사가 시작된 후 여야의 입장은 전혀 달라집니다. 그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과 찬사가 엇갈립니다. 윤석열 총장의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고 정치 개입을 근절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자체 행동에 즉시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러다가 3년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 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참 코믹한 상황이죠. 전에는 지금의 야당 쪽에서 정치검찰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다시 또 여당 쪽에서 자기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과거 조국 장관이 했던 발언이 요즘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공저자이신 우리 김인대 교수님 당시에 또 청와대에 계시면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그걸 시행하게 되면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이 뒤를 팔 가능성이 있거든요. 소문을 흔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낙마시킬 수도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그 강골 있는 사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를 두고 자신의 8년 후를 예언이라도 한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검찰, 특히 특수부의 작동 원리를 알고 있는 이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이미 8년 전에도 예측할 수 있었던 표적 수사, 과잉 수사일까요?
아니면 지극히 정당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였을까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검찰은 수십 명의 특수부 검사를 투입해서 7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우리가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처럼 사건이 막 되게 규모가 크고 관련된 사람들 너무 많고 그래서 수사진들이 대거 투입이 돼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죠, 사람들이. 근데 지금 뭐 수사관 포함해서 100여 명, 뭐 압수수색을 70차례 하고 뭐 조국 장관 자녀가 지원했던 학교들을 다 털고 막 이런 것들 보기에도 너무나 과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 고통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렇게 무시무시한 조직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중수부 검사 시절부터 굵직한 사건을 맡아온 윤석열 총장. 이런 방식이 윤 총장 특유의 수사기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기에 어떤 그 사태를 딱 장악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갈 때는 그거는 막 정말 그 표범이 그 사냥하듯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과잉 수사 논란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11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먼지털이식 수사라는 비판과 적법한 절차라는 시각이 엇갈립니다. 지금 조국 장관 수사는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데 그것들이 자료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소명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는 얘기는 의혹이 아니라 이미 범죄 혐의입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났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서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은 인사청문회 당일에도 있었습니다. 조 장관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날선 공방이 오갔던 청문회.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윈도우 오래돼서.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예, 동양대 교육학부가 정상적인 그중엔 동양대학교 불과 총장 몇 시간 뒤의 일을 예견한 듯한 질문도 그러나 제가 여러 있었습니다. 가지 검찰에 소환되고 또 여타 혐의를 가지고 추가 기소가 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무장관이 임명이 되신다면 이 검사들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뭐 설사 수사를 제대로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것인가? 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기소가 게 된다면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답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서초동 청문회 막바지 서초동발 속보가 날아들었습니다. 공소시효를 이유로 검찰이 정겸심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청문회 당일에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건 이례적인 일.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소환 조사 없이 바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 공소시효는 이미 정해졌던 거고 거기에 청문회 한 해 만에 안 한다 하다가 그 뒤에 정리된 것이지 그날 DD를 정해놓고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검찰로서는 뭐 지금 공소시효가 다 돼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문서 위조죄 말고 사문서 위조 행사죄가 더 큰 죄인데 그건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요. 또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잘못 잡았다고 검찰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게 장관 인사청문회 하는 날 밤늦게 부인을 기소했다는 것은 저는 설득력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직접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지검의 임은정 검사입니다. 아니 그 조국 장관의 부인 같은 경우에서 그때 당시 사립대 교수였는데 사립대 교수의 사무소 위조 등에 대해서 검찰에서 정말 특수부에서 다 압수수색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저는 고발인으로서 그 사건의 고발인들이 참 부럽거든요. 임은정 검사는 검사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15년 부산지검의 한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건. 명백한 공문서 위조 사건임에도 당시엔 어떠한 감찰도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 검사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검찰에서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님이나 검사장님이 사건을 배당할 때 표지를 보고 관심법을 이용해서 이건 중요한 사건이야. 자, 특수부에서 모두 수사해서 확실히 밟아버려. 이거는 별거 아니지. 중앙 일부에서 그냥 적당히 해서 뭉개버려. 이렇게 하면 무슨 그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힘은 사실은 이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검찰이 물론 그것도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선별 수사, 선별 기소라는 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그게 집중되어 있는 게 특수 수사입니다. 예전에는 공안 사건을 검찰이 뭐 사건을 뭐 조작한다든지 뭐 하여튼 이 공안 사건을 통해서 뭔가 권한을 행사했다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제 특수 사건, 특히 이제 그런 뭐 부패나 정경유착 사건들에 선별적으로 수사하고 선별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이번 수사 논란의 중심엔 특수부가 있습니다. 주로 재벌 총수,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특별수사부. 특수부는 스스로 범죄 정보를 수집해서 수사합니다. 이를 인지수사라 합니다. 범죄를 인지를 해서 스스로 수사를 하면서 혐의를 찾아내고 그 혐의를 범죄 사실을 구성해서 기소해서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그야말로 인지수사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국 18개 지검 중 7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특수부. 윤 총장은 첫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역시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거쳐온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꼽힙니다. 특별수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수사부,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 범죄 사실을 검찰이 자체적으로 찾아내서 수사를 하는 부서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지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수부는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모두 손에 쥔 막강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언제나 특수부가 지목되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왜 특수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요? 그 필요는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청와대와 중앙청 그리고 방송국에도 군인들이 그러나 차규원 씨는 오늘 특수부의 뿌리는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부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로 불리며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 행사에는 오전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중수부는 이른바 거악 척결의 상징이었습니다. 1980년대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1990년대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검찰 수사관들이 전두환 씨의 생가로 들어선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보기관의 권력은 검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수부는 그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안기부가 나설 수도 없었고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군이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체제 유지의 최첨병으로 검찰이 등장해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나다. 지금 볼 때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조작 사건이죠.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를 고했고 그러면서 검찰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고 권력기구 내에서 검찰의 서열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노태우 씨가 대검청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41분이 걸렸습니다. 중수부의 막강한 권력은 정권과 발맞추어 움직였습니다. 늘 정권 말기나 새 정권 초기엔 과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며 새로운 정권의 힘을 보태왔던 중수부. 그래서 중수부의 칼날은 죽은 정권을 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감 한마디만 해주시죠. 한보 비리를 비롯한 재벌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쳤던 중수부 검사들.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승승장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대 검찰총장 상당수가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사실은 이 공안부나 특수부 출신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안부라든지 특수부 사건들은 보통 보면 정권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안부나 특수부의 그런 사건 수사나 기소가 그야말로 어떤 정권의 의중을 살핀 그러한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며 출범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한 노 대통령.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안 전국에 될 생중계됐던 대화. 이날 검사들의 태도를 둘러싸고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지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날 대화의 핵심 주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재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검사들이 주장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 사실 검찰의 인사권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하지 말라. 검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그거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러한 오만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청와대 소위 정치권이 검찰의 인사에 관여되는 그 루트를 잘라내지 않으면은 인사를 당하는 사람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소위 코드 맞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검사들한테 정치권에 줄대지 마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일 가능성이 높죠.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논의가 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개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돈은 150억 원을 실은 트럭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송광수 총장이 이끄는 중수부는 여야를 불문한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기업체 등에서 받은 돈은 모두 11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원 씨에게는 특경가법의 대유가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구속시키면서 여권발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송광수 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 그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내지 이관 얘기가 그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앞으로 사장님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중수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폐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대검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하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던 검찰의 중수부는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눴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 수사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예전에는 권력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정도는 뭐 권력의 신의 면도 있지만 일정 정도는 자기 권력화가 된 겁니다. 자기 권력화가 되면서 우리를 건드리다니 감히 우리 조직을 흔들려고 하다니 우리 조직의 권한을 줄이려고 한다니 이런 식
어떤 반발들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검찰 자체 간의 그런 자기 권력 집단화가 된 겁니다. 중수부는 점점 더 힘이 세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중수부의 표적 수사, 편파 수사에 대한 논란은 커져갔습니다. 당시 중수부가 수사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결국 무죄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사건의 27배에 달합니다. 일단 기소하고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이죠. 정현주 사장 사건 같은 경우나 PD수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소가 하면 안 되는, 기소할 수 없는, 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불기소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검사의 재량이라는 거죠. 2012년 검사들의 폭주하는 권력에 제동을 거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검사 스캔들이 계속되면서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 성추문 검사 등 부끄러운 별명들이 꼬리를 이었습니다. 여러 검사 추문들로 여론의 공격을 받자 결국 한상대 총장이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의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등 차마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충격과 실망 드린 것에 대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그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내민 카드가 뭐였냐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부라고 하죠. 중수부 폐지를 이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 최재경 중수부장을 비롯해서 소위 특수통 검사, 그러니까 평검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개진했다고는 하지만 특수통 검사들의 일종의 집단 반발이 있었고 한상대 검찰총장의 퇴진을 직접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상황이 이제 검난이라고 불리는 사태였는데 그 결과로 결국 당시 중수부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수부 폐지 및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려던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게 됐죠. 이른바 검난이라 불리는 후배 검사들의 반란. 당시 총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던 중수부 검사들 중엔 우리가 잘 아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 그리고 과장 윤석열입니다.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사랑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현판이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2013년 결국 중수부는 폐지됐습니다. 1981년 간판을 올린 이후 32년 만입니다. 드높은 자부심의 반대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자라고 있음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업무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로 이관됐습니다. 중수부가 특수부로 부활했다는 평을 받는 이유입니다. 사실 그 수사 기능 자체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이동이 된 것이고요. 그 사실 특수부의 위상이라고 한다면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꽃이다. 특수부 검사라는 존재는 수사를 잘한다. 이것 외에도 굉장히 좋은 승진의 코스를 밟아온 소위 말해서 검찰 내의 엘리트 조직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중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은 한국 검찰이 거의 유일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검찰 개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주목받을 만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막대한 권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
사람은 선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기관은 선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기관이 견제받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집니다. 국내 최대 다단계 사기꾼 조이팔에게 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장본인 서울고검의 김광준 부장검사였습니다. 김 검사의 비리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검찰은 바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4주 동안 참담함 속에서도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은 특임 검사는 김수창 검사. 수사 지휘권을 놓고 검사와 경찰을 의사와 간호사에 비유하며 수사에 자신만만했던 김수창. 비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 의혹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수많은 의혹들을 남긴 채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이 특임 검사를 우리는 2년 뒤 뉴스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제주지검장을 맡고 있던 김수창 검사. 공공장소 CCTV에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겁니다. 경찰은 공연 음란 혐의로 그를 체포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가 만나서 아주 위험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 개가 합쳐지니까 아주 막강한 권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도 문제지만 사실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기소 편의주의.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기소 편의주의에 대한 통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검찰의 제19 감싸기는 전직 검찰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검찰 고위직 간부 출신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현재 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2016년 영주시 예산으로 뉴욕 출장을 갔던 최 의원. 이곳에서 스트릿바에 출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도 출입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한쪽 다른 무대에서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나 거기서도 누구도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춤을 춘 사람은 없었고 고발 7개월이 지나도록 조사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은 고발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7개월이 넘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뇌물수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을 영주시장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영주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아무 역할도 없는데 국민 세금, 영주 시민들이 써야 될 세금 844만 원을 쓰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도 어떤 사건은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 정말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들의 취사 선택해가지고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 다 확인해서 이문정 검사는 검사들의 제19 감싸기 관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검찰에서 검사들의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와 징계를 제대로 안 한 제19 감싸기는 좀 1, 2년 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성역은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해요. 수사권으로서 공격수단을 삼고 수사지휘권으로서 방어수단으로 삼아서 수사를 못하게 하면 증거가 없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못하거든요. 이 수사지휘권과 수사권을 갖다가 독점함으로 인하여 검찰을 살수하는 데 쓴다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라고 하겠습니까? 윤신임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 총장 임명 당시 문 대통령의 당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바라만 봤던 국민은 이제 그들을 직접 칼끝에 세웠습니다. 그 칼날이 더욱 엄중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깁니다. 저를 비롯하여 검찰 구성원 모두는 검찰이 이 시점에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여전히 건재하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직접 수사의 총량이 그대로라면 검찰이 또다시 솜씨 좋게 개혁이라는 칼을 피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거취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 우리 사회는 이 오래된 난제를 이번에는 제대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처음 여러분을 찾아뵌 저희 시사직격도 관심을 기울여 지켜볼 것입니다.